안녕하세요. 출입국 관리법 교육 강의를 맡게 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근무 중인 유은주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입학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 중 알아두셔야 할 체류 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시 심사 결정 대상이 되며 위반 법조,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유학 체류 자격이 취소돼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과 밀접한 법령과 위반 사례 등을 설명드리고자 하니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이란 사증이 부착된 여권은 유효한 것이며 사증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여권 소지자를 입국시켜도 문제없다는 의미로 1회에 하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 사용 보수사증, 횟수 제한 없는 복수사증으로 구분됩니다. 사증 발급 인정서란 사증의 발급 절차 간소화와 발급 기간 단축 등을 위해 사증 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사증 발급 대상자에 대해 사전 심사한 후 사증 발급 인정서를 교부,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하는 제도로 발급권자는 법무부 장관, 출입국 외국인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 심사 결과 입국 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증 발급 신청서에도 사증의 소지가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증 발급은 입국 추천 행위에 해당됩니다. 즉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 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국내에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입국 금지됩니다.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 자격, 90일 초과 장기 체류 자격 또는 영주 체류 자격 등의 체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여 현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로 이제 유학생으로서 어떤 출입국관리법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31조 외국인 등록입니다. 입국 시 1년 이상의 체류기간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위반 사례입니다. 유학생 A는 2023년 3월 1일 어학연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입국했으나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없이 체류 중 2023년 8월 1일 체류 기간 연장 신청했습니다. 이에 A는 외국인 등록 도과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에 해당해 통고 처분받아 범칙금 50만 원을 납부 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체류 자격 부여입니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위반 사례입니다. 어학연수 중인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2023년 3월 1일 자녀를 출산해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을 지속하고자 2023년 8월 1일 출입국에 방문, 자녀의 체류 자격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류 자격 부여 기간인 90일이 도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 부부 자녀는 17세 미만자로 본인이 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부모가 그 신청을 대신하였어야 하므로 부모 중 한 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자녀에 대한 체류 제한 사유가 없어 체류 자격 부여 허가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별개로 17세 이상의 해당 외국인이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출입국관리법 제23조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 활동 범위의 제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입니다. 외국인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어학연수생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26일 출국하였다가 2022년 4월 9일 재입국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자가격리 및 활동 범위 제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한 주소지에서 2022년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자가격리하여야 하나 본인의 숙소인 104호를 벗어나 같은 건물 206호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9일간 거주, 2022년 4월 19일경 자가격리 장소를 고의적으로 이탈하여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통고처분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어 형사처벌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은 자격 변경 허가 기준 충족 시 심사 후 허용하나 기술연수,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기타 자격 등은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단기 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입니다. A는 비대학 어학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2023년 3월 1일 비대학 학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A는 비대학 유학과정에 입학하기 전인 2023년 3월 1일 이전에 뒷포에서 D2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없이 유학활동을 하다 2023년 7월 1일 여권을 분실 재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고하였고 관할 출입국에서 이를 접수 처리 과정에서 체류자격 변경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A는 사전 체류자격 변경을 하지 않아 통고처분 후 유학활동 후 진정성이 인정되어 유학체류자격 변경 허가받았습니다. 두 번째 위반 사례입니다. A대학 석사과정에서 유학 중인 B는 2023년 2월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23년 3월 1일부터 A대학 연구원으로 고용된 후 2023년 3월 25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이 시작되는 2023년 3월 1일 이전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B는 불법 취업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으로 통고처분하였습니다. B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A대학은 불법 고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통고처분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단체의 변경, 단체 명칭 변경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 간사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입니다. A대학 석사과정 유학생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비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유학생이 소속 학교를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외국인 등록상 변경 신고 기간이 도과하여 과태료 처분 후 체류기간 연장 심사하여 허가되었습니다. 단, 어학연수생이 학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입니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은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소속학교 유학생 담당자 선생님께서 유학생들의 연장 신청 서류를 받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대행해주고 계십니다. 체류 자격별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 체류기간 연장 시 전체 출석률 70% 미만 시 최초 1회 하나여 사유서 진구 후 허가. 다음 연장 허가 시 해당 학기 출석률 70% 미만이면 체류기간 연장 제한. 전체 출석률 50% 미만 등 불성실한 학업 활동이 확인된 경우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류기간 연장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증대학, 인증대학 재학생으로 평균 학점 2.0, C학점 이상인 사람은 제출 서류 면제 심사 우대됩니다. 단, 출입국에서 필요한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진구 가능합니다. 하위대학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이수학점 기준 평균 학점 1.0, D학점 이하 및 어학연수 과정 전체 출석률 70% 미만인 사람은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정 능력 심사는 표준 입학 허가서 발급, 사증 발급,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학교 변경 등에 적용하며 재정 능력 범위는 등록금과 체재비 일제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유학 소요 경비를 심사하며 유학 과정 및 체류 기간, 대학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비 및 체재비는 해외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취업 허가 등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취득한 재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 수도권 소재 대학 연간 2천만 원 이상, 지방 소재 대학 연간 1,600만 원 이상. 어학연수 과정은 수도권 소재 1,000만 원 이상, 지방 소재 대학 800만 원 이상으로 전라북도에 소재한 학위과정은 연간 1,600만 원 이상, 어학연수 과정은 800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심사합니다. 재정 능력 서류 제출 범위는 사증 발급, 체류 자격 변경 시 우수 인증대 및 인증대는 제출 면제입니다. 체류 기간 연장 시에는 인증대 재학 중이더라도 평점이 C학점 미만, 출석률 70% 미만자는 제출 면제가 아닌 2분의 1 완화, 제출받아 재정 능력 심사합니다. 또한 정부 초청 장학생은 장학증서 등 입증 서류 제출하면 재정 능력 제출 면제입니다. 재정 능력 서류는 재학 예정 또는 진학 예정인 대학의 과정별 인증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상위 학위과정 진학 등 새로운 표준 입학 허가서가 발급되거나 대학이 변경되는 경우 재정 능력 입증 서류는 체류 자격 변경에 준하여 진구 심사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은 인증 대학 여부, 학업 성과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범위 내에 차등 부여하며 학업 과정에 따라 체류 기간 상이합니다. 재정 입증 서류 위반 불허 사례입니다. A대학 유학생 28명은 유학생들 간에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잔액증명서를 제출 체류기간 연장 신청하였고 B대학 유학생 120명은 대부 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체류기간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상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유학경비 재정 능력 입증을 목적하고자 예금 자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주고 받은 A대학 28명 전원 출입국관리법 제26조 통고처분하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하였습니다. B대학 120명 전원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재정입증서류 위반 불허 사례입니다. A대학 유학생 B는 1학년 1학기 학사경고, 2학기 학사경고, 계좌 내역에 제3자로부터 입금 내역이 존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유학생 경비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조사 결과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C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유학생 B는 유학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능력이 없고 체류 목적이 유학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8조로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후 출국 명령하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하였습니다. 유학생 B를 고용한 C식당 대표는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 변경 후 신고입니다.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 군, 구 또는 읍면, 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간서의 장에게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 위반 사례입니다. 유학생 A는 같은 얻는 건물 102호에서 바로 옆방 103호로 이사하면서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다 같은 건물에서 방을 옮겨도 신고해야 한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 신고 기간이 6개월 15일 정도 도가한 상태에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 신청하였습니다. A는 체류지 변경 신고 기간이 도가 그 위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통고처분 50만 원 부과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A는 3년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 횟수가 두 번째로 범칙금의 20%가 가중되어 60만 원을 납부한 후 체류지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입니다.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문 분야에서의 시간제 취업이 제한되고 체류 자격별 개별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춘 뒤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경우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 특례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 2만 원 부과됩니다. 시간제 취업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영리 취업 활동은 불가하나 다만 전문 분야를 제외한 통상적인 수준의 활동에 한정, 유학 체류 자격은 즉시 시간제 취업 신청 가능하고 어학연수생 및 유학 체류 자격 중 D2-8은 체류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후 시간제 취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의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 학점,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 등의 기준이 충족되는 자가 그 대상으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학 체류 자격 시간제 취업 성적 기준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2.0, C학점 이상, 한국어 능력 기준은 전문학사, 학사 1, 2학년은 토픽 상급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중급 1과정 이상, 학사 3, 4학년, 석박사는 토픽 4급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중급 2과정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D2-5 유학생은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학연수 체류 자격은 체류 자격 변경일로부터 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 한국어 능력 기준 토픽 2급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초급 2과정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 신청 허가 절차입니다. 외국인과 고용주, 당사자 간 시급, 고용시간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간제 취업 확인서에 대학 유학생 담당 직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서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 개시 전 시간제 취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 실태 등을 통해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취업 후 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 활동인지, 고용주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고용 제한 대상은 아닌지 등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을 시 허가를 받은 후 근로 개시가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취업하는 경우 통고 처분 및 강제 퇴거 등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유학 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되거나 유학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허가 업체 및 허가 시간 등 허가 조건이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 제한자 및 제한 업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능력 비충족, 출석 및 성적 불량 등 불성실한 유학 활동자는 시간제 취업이 제한됩니다. 개인과의 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 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 취업 제한되며, 제한 업종은 유흥주점 및 노래방 도우미 등과 같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에서의 활동, 전문 분야 활동, 배달 대행 업체 라이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제조업, 건설업 등 시간제 취업 원칙전 제한됩니다. 단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 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취업 시 원거리 근무는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학기 중은 대학 소재 기준, 방학에는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 수도권 최대 90분 이내, 지방 최대 60분 이내의 거리의 업체에서만 시간제 취업 가능합니다. 예외로 계절 근로자 활동, 전문 분야의 보조적인 활동,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 분야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은 차등 운영되며 인증대학 성적 우수자,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따라 차등 운영됩니다. 어학연수 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입니다. 학부 과정은 주당 25시간 이내, 석박사 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입니다. 단 한국어,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2분의 1 이하로 허용합니다. 학부과정 주중 허용시간, 우대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인증대학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 토픽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하여 최대 30분까지도 근로 가능합니다. 학위과정,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우대입니다.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합니다.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를 위해 연장 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은 학점 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주당 30시간에 한해
허가하거나 휴무일, 공휴일, 방학 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됩니다.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차 등 적용되며 시간제 취업 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더라도 시간제 취업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조 3. 외국인 등록 등의 채무 이행 확보 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채무 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자기의 외국인 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사례입니다. 유학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A는 불법 체류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 B에게 2023년 7월 1일 14시경 전주 소재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본인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으로 부정수급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유학생 A와 친구 B는 건강보험관련법 위반으로 별도 형사처벌 받았으며 유학생 A와 불법 체류자 B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3조 3을 위반 통고처분받아 범칙금 1,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각각 출국 명령과 강제 퇴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 후 진로 결정을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하여 체류 자격 변경 허가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구직 체류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 허가받아 체류 계속 가능한데 점수제 적용 및 점수 면제 특례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 항목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 충족되는 경우 심사하여 1회 6개월씩 최대 2년까지 구직 체류 자격 변경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 면제 특례자는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능력 우수자로 국내 정규대학에서 정규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토픽 4급 이상 유효한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가 그 대상입니다. 단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경우는 점수제를 적용하여 체류 자격 변경하셔야 합니다. 특정활동 체류 자격 변경입니다. 전문인력 해당 직종 자격 변경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합니다. 준전문 인력 해당 직종 자격 변경 요건 등을 갖추고 채용 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합니다. 일반 기능 인력 및 숙련 기능 인력,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직종에 한해 자격 요건 및 업체당 고용 허용 인원,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체류 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요건은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 이에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경우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 과목과 무관하게 고용 후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체류 자격 분류 직종에 따라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고용업체의 규모, 고용업체의 업종, 외국인 고용 비율, 전문 인력,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 이상의 임금 요건 등의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 특화, 거주 체류 자격 변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거주 자격 취득 후 5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실거주와 취업,
창업 조건으로 허가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자체 개별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허가 조건 위반 시 체류 자격 취소됩니다. 다음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으로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등록을 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기화자와 국적 판정 등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대상입니다. 평가 응시료 및 교재비 구입은 본인 부담이나 교육비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한국어 능력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직 등록이나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시간제 취업 신청 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2세 단계나 사전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신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방문하는 전날까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후 방문 일자 및 시간에 방문해야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하여 방문 예약이나 전자민원 신청 및 체류 자격별 안내, 지침 개정 등 출입국 정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강의 내용에 대해 모두 이해를 하지 못하셨더라도 출입국관리법 대부분 사전허가이며 이를 위반 시 통고 처분이나 위반 정도에 따라 체류 자격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이라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대학 유학생 담당 선생님이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전화 국번 없이 1345에서 출입국관리법 관련 상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대한민국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유학생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에서의 유학생활이 국가 발전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